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예요. 직장을 다니면서 결혼 준비를 하느라 몸도 마음도 피곤한 상태지만 그래도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이라 행복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보컬 트레이너예요. 제 자랑 같지만 전 어릴 때부터 목소리가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제가 아나운서가 되길 바라셨죠. 하지만 운명인지 우연인지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음악을 접하며 살았던 덕에 보컬 트레이너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엔 제 인생의 멘토라고 할 수 있는 아빠의 영향도 컸고요. 저희 엄마는 중국어 통역사였어요. 아빠는 기타 만드는 일을 하셨고요. 아빠는 기타 연주 실력도 상당해서 종종 저를 위해 기타 연주를 해주곤 하셨죠. 전 아빠의 연주를 듣는 게 참 좋았어요. 게다가 아빠는 음악을 좋아하셔서 즐겨 듣는 장르도 다양했죠. 덕분에 저는 어려서부터 록발라드, 힙합, 클래식에 이르기까지 장르 구분 없이 음악을 접할 수 있었고요. 전 가끔 아빠 회사에 따라가곤 했어요. 그곳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기타도 직접 볼 수 있었고 아빠의 즉흥 연주도 들을 수 있었거든요. 사실 저희 아빠가 노래를 좀 하세요. 한때는 뮤지션을 꿈꾸기도 했을 정도로 실력이 상당하시죠. 전 그런 아빠의 노래를 듣는 것도 무척 좋아했어요. 모르긴 해도 제 목소리가 맑고 또렷한 건 전부 아빠 유전자 덕분일 거라 생각해요. 이렇게 어려서부터 음악적인 집안 분위기 속에서 생활할 수 있었기에 전 자연스레 음악을 사랑하게 되었죠. 음악이 없는 인생은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이요. 당시 저희 엄마는 중국어 통역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외 출장도 잦았고 집을 비우는 날도 많았어요. 그래서 전 주로 아빠 작업실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야 했죠. 물론 엄마도 시간이 날 때마다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어요. 짬을 내서 책도 읽어주시고 함께 놀아주기도 했거든요. 일하는 엄마라 늘 같이 있어주지 못해 늘 제게 미안해하셨죠. 참, 어린 시절 저희 집에는 인형이 많았어요. 여자아이들이 좋아하는 마론 인형은 아니고 녹음 기능이 있는 곰인형이었죠. 모두 아빠가 절 위해 만든 것들이었어요. 아시죠? 목소리를 녹음하고 배 부분을 꾹 누르면 녹음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인형이요. 아빠는 그 인형에 동료를 녹음해 두시거나 제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를 녹음해 두셨어요. 부모님이 바빠서 집에 안 계실 때 제가 들을 수 있도록 말이죠. 전 인형에 녹음된 노래를 따라 부르며 아빠 작업실에서 하루 종일 지냈어요. 아빠를 닮아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던 저는 유치원 재롱잔치에서도 무대 중앙에서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 절 보고 주위에선 가수를 시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셨죠. 다행히 엄마 아빠는 제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지원해 주셨고 전 어린 시절 내내 노래를 부르고 다녔죠. 초등학교에 입학해서는 동요 부르기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던 어느 날 제 인생이 순식간에 뒤집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제가 11살이 되던 해의 일이었어요. 모두 잠든 새벽녘이었는데 누군가 잠들어 있는 저를 거칠게 흔들어 깨웠죠. 눈을 비비며 일어나서 보니 엄마였어요. 엄마는 제 머리맡에 전등을 켜시고는 어서 일어나 옷을 입으라고 하셨어요. 전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엄마는 그저 빨리 옷이나 입으라고 재촉하셨죠. 엄마의 얼굴이 너무 무서워 보여서 엄마 말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는 집안의 불을 모두 끄고 제 손을 잡곤 밖으로 나가셨어요. 집 밖으로 나가보니 택시 한 대가 우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직 잠에서 덜 깬 저는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인천공항으로 가자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얼마 뒤 엄마는 절 흔들어 깨웠고 어느새 우린 공항에 도착해 있었죠. 그리곤 공항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돼 엄마와 전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엄마,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제 물음에 엄마는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이제 중국 베이징에 가서 살 거야. 그 말에 전 깜짝 놀랐어요. 아빠는? 아빠는 어디 있는데? 아빤 같이 안 가? 나 학교는 어쩌고? 소연아,
엄마 말 잘 들어. 어젯밤에 아빠가 큰 사고를 당해서 하늘나라로 가셨어. 엄마 혼자선 여기서 널 키울 수 없어서 중국으로 가는 거야. 중국에 계신 아빠 친구분이 도움을 주기로 하셨거든.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엉엉 울었어요. 아빠가 죽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분명히 어제 아침까지도 아무 일 없던 아빠가 죽다니요. 믿을 수가 없었죠. 잘 들어. 이제부터 엄마랑 둘이 살 거야. 우리가 행복해야 아빠도 하늘나라에서 행복하실 거 아니니? 그러니까 소연이가 엄마 좀 도와줘. 베이징에 가면 아빠 친구분이 나올 거야. 그 삼촌이 우리가 살 집으로 데려가 주실 거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이니까 말 잘 듣고 착하게 굴어야 돼. 알았지? 엄마는 제 눈을 보고 또박또박 말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아빠의 인형이 생각나지 뭐예요. 전 인형을 가져와야 한다고 울먹였고 엄마는 짐가방에 잘 챙겼으니 걱정 말라고 했죠.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아빠의 목소리가 담긴 인형을 가져갈 수 있어서요. 아빠를 다시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그 인형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더군요. 인형이 없었다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베이징으로 가는 내내 저는 울었어요. 엄마는 지갑 속에서 아빠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을 꺼내주며 잘 간직하라고 했죠. 전 가족 사진 속 아빠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잠이 들었어요. 중국에 도착하니 공항에 낯선 아저씨 한 분이 나와 있었어요. 엄마가 말했던 아빠 친구분이었죠. 아저씨는 우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그리고는 제게 그러더군요. 이제 걱정 마. 삼촌이 여기서 학교도 보내주고 소연이 아빠도 해줄 테니까. 그 말을 듣자 화가 났어요. 자기가 뭔데 우리 아빠를 대신한대요? 화가 난 저는 고개를 휙 돌려버렸죠. 그랬더니 엄마가 예의 바르게 굴라며 한 소리 하시더군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꾸벅 인사를 했죠. 그랬더니 아저씨는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아저씨는 엄마와 절 어느 아파트로 데리고 갔어요. 아저씨는 아래층에 산다고 하더군요. 무슨 일 생기면 바로 부르라고 했죠. 그렇게 중국 생활은 시작되었어요. 평소 일 때문에 자주 중국을 왕래했던 엄마는 적응을 잘했어요. 중국어에 능통해서 일자리도 쉽게 구할 수 있었고요. 전 그런 엄마 곁에서 조금씩 중국 생활을 익혀 나갔어요. 그렇게 한두 달 정도 지났을까? 엄마는 저를 국제학교에 등록시켰어요. 국제학교 특성상 영어를 써야 했는데 처음엔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익숙해지더군요. 어려서부터 아빠를 따라 팝송도 부르고 디즈니 영화들을 많이 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게다가 엄마 덕에 중국어도 익혀서 전 3개 국어를 자유롭게 사용하게 됐죠. 그러는 동안 아저씨는 제게 아빠 역할을 해주었어요. 학교 등록할 때도 도와주셨고 학교 행사 때는 엄마와 같이 오셨죠. 처음에는 아저씨가 낯설고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꼭 아빠 자리를 차지한 것 같았죠. 그럼에도 전 밤마다 아빠 목소리가 녹음된 인형을 들으며 아빠를 그리워했어요. 엄마 몰래요. 이런 모습을 보면 엄마도 가슴 아플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아저씨와는 늘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어요. 아무리 제게 잘해줘도 절대로 내 아빠는 될 수 없다는 확신처럼요. 그래도 고마운 마음은 있었어요. 어쨌든 엄마와 절 보살펴 주셨으니까요. 하지만 엄마는 저와는 달랐죠. 시간이 지날수록 아저씨와 부부처럼 행동했고 많이 의지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엄마를 이해하려고 했어요. 엄마도 갑자기 남편을 잃은 마당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아저씨와 함께 웃고 팔짱 끼고 다정하게 있는 모습을 보니 그렇게 화가 나더라고요. 엄마가 꼭 배신자 같았거든요. 엄마는 아빠를 너무 쉽게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애초에 아빠를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처럼요. 그렇다고 해도 전 그런 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랬다간 엄마마저 잃을 것 같았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중국에서 자랐고 어느덧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게 됐어요. 대학도
중국에 있는 대학교에 지원해서 합격 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였죠. 그런데 입학하기 몇 달 전 한국에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외할머니가 많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외할머니는 아프신 와중에도 저를 많이 보고 싶어 하셨죠. 그래서 전 엄마한테 한국에 다녀오자고 말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일 때문에 시간이 안 나서 저 혼자 한국에 다녀오게 됐죠. 엄마는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전 나도 성인인데 뭘 걱정하냐고 엄마를 안심시켰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를 탔어요. 한국을 떠난 지 9년 만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해보니 전과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하지만 익숙한 한국어 탓에 안심은 됐어요. 일단 바로 외할머니가 계신 병원으로 갔어요. 절 보자 외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 이제야 왔냐고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시냐며 할미가 살면 얼마나 살겠냐고 같이 살자 그러셨죠. 아이처럼 조르는 외할머니를 보자 저도 마냥 뿌리칠 수만은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연락해 입학 전까지만 한국에 있게 해달라고 했죠. 엄마도 혼자 계신 외할머니가 걱정이 됐는지 그러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외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러는 중에 용돈벌이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고요. 인터넷을 뒤지다 음악학원 구인 공고를 발견했는데 무작정 면접을 봤다가 덜컥 합격을 했지 뭐예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용 동요를 녹음하는 일이었어요. 일은 어렵지 않았어요. 학원에서 정해준 동요를 가이드라인에 따라 녹음실에서 녹음하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일주일에 2~3번 정도 나가서 1~2시간 녹음을 하고 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원 원장님이 잠깐 쉬면서 간식이라도 먹으라고 하셔서 원장실에서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그때 원장님이 CD 하나를 틀어주시며 한번 들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소연 씨, 전에 이 일을 해주시던 분이 녹음한 건데 연세가 있으신데도 어쩜 그렇게 목소리가 좋은지 시간 날 때마다 종종 틀어놓고 듣는다니까. 한번 들어봐요, 소연 씨도. 잠시 뒤 CD 플레이어에서 노랫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트로트 곡이더라고요. 학원에선 아이들 말고 성인들을 위한 트로트 교육용 CD도 제작했었는데 그 용도로 만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전주가 끝나고 첫 소절이 흘러나오던 순간 저는 몸이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꿈에서도 잊을 수 없었던 그 목소리가 흘러나왔거든요. 바로 우리 아빠 목소리가요. 너무 놀라서 손가락이 덜덜 떨렸어요. 미친 소리라는 거 알지만 돌아가신 우리 아빠 목소리였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원장님께 물었어요. 원장님, 이거 녹음하신 분 아직 계세요? 원장님은 1달 전쯤에 그만두셨다고 하셨어요. 저는 혹시 그분 연락처를 알 수 있냐고 물었죠. 원장님은 채용할 때 받은 이력서에 연락처가 남아있지만 남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줄 수는 없다고 하셨죠. 저는 한참을 사정한 끝에 겨우 번호를 얻어낼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전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원장님께 받은 전화번호를 들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죠. 다음날 아침 저는 눈 딱 감고 전화를 해보기로 했어요. 기든 아니든 일단 확인이라도 하자는 심정으로요. 그렇게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가 가는 동안 심장이 쿵쿵 뛰었죠. 그리고 마침내 누군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분명 우리 아빠였거든요. 저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못하다가 아빠!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너 소연이니? 소연이야? 하시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아빠와 저는 말을 잇지 못한 채 핸드폰을 붙잡고 울기만 했어요. 아빠와 저는 바로 만나기로 했어요. 아빠가 보내준 주소지로 찾아갔죠. 작은 빌라에 혼자 살고 계시더라고요. 아빠는 저를 보자 덥석 끌어안고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지낸 거니? 아빠가 얼마나 찾았는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난 아빠가 죽었다고 들었는데. 그 말에 아빠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네 엄마가 그러든 내가 죽었다고? 어떻게 된 인간이 자식한테까지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소연아, 지금부터 아빠 말 잘 들으렴. 그러니까 일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아빠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건 바로 9년 전 엄마와 제가 중국으로 떠나게 된 이야기였죠. 중국으로 떠나기 일주일 전쯤 아빠는 엄마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셨다고 해요. 상대 남자는 아빠의 친구였어요. 엄마는 아빠의 친구와 바람을 핀 거죠. 아빠는 화가 나서 엄마한테 이혼을 요구했대요. 엄마가 유책 배우자니 양육권은 아빠가 갖겠다고 했고요. 그 말을 들은 엄마는 불안해졌고 고민 끝에 함께 불륜을 저지른 아빠 친구와 짜고 일을 벌인 거죠. 그때 엄마와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 바로 중국에서 우리 모녀를 돌봐준 아저씨였던 거예요. 결국 엄마는 아빠 몰래 절 데리고 아저씨가 있는 곳으로 도망을 쳤고 제게는 아빠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 거죠. 이후의 일은 앞서 제가 얘기한 대로고요. 이후 아빠는 정말 폐인처럼 살았대요. 친할머니는 엄마가 바람난 것도 모자라 절 데리고 도망갔다는 얘기를 들으시곤 펄쩍 뛰셨고 친할아버지는 돈은 얼마든 줄 테니 저는 꼭 찾아야 한다고 하셨대요. 하지만 적정하고 도망친 사람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죠. 아빠는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저를 찾아 헤맸지만 흔적조차 찾지 못했다더군요. 그렇겠죠. 전 한국이 아닌 중국에 있었으니까요. 이후로는 기타 제작을 하시며 틈틈이 음악학원에서 녹음 일을 하셨대요.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훗날 저를 만나게 됐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려 열심히 사셨죠. 그러면서도 절 찾는 건 포기하지 않았대요. 하지만 아저씨가 신변 정리를 철저하게 한 탓에 찾기가 쉽지 않았죠. 심지어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이 사는 국가 이름을 다 다르게 알려두어서 엉뚱한 나라로 괜히 찾으러 간 일도 비일비재했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 아빠가 너무 불쌍했어요. 그런데도 아빠는 아빠가 먼저 절 찾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아빠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듣고 보니 도저히 엄마와 아저씨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한국을 떠나던 날 비행기 안에서 엄마가 흘렸던 눈물을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죠. 또한 아빠한테 상처를 준 불륜남을 삼촌 하며 같이 살다시피 했던 시간들이 저주스러웠어요. 아빠 대신 저라도 두 사람한테 복수를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할 정도로요. 난 우리 딸이 돌아왔으니까 그걸로 됐다. 아빠는 다 괜찮아. 예전에는 네 엄마가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 안 하려고. 나한텐 우리 소연이만 있으면 되니까. 아빠는 모든 걸 다 잊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 아빠를 보니 지난 세월이 얼마나 모질었기에 지금의 이 정도의 행복에도 만족하는지 가슴이 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전 결심했어요. 절대로 다시는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요. 가증스러운 엄마와는 다시 보는 일 없을 거라고 말이에요. 아빠에게 제 생각을 말했더니 아빠는 그래도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미래를 계획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현재 중국에 있는 대학교에 합격을 해놓은 상태라서 한국으로 들어와 버리면 손해 아니냐고요. 중국에서 노력한 게 아깝지는 않겠냐고 말이죠. 저는 상관없다고 했어요. 아빠와의 잃어버린 시간들을 채우는 게 제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이죠. 게다가 대학은 한국에서 다시 시험 봐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걱정 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우시더라고요. 엄마는 자신의 추한 사랑을 위해 제 인생을 하찮게 여겼지만 아빠는 달랐어요. 자신의 행복 이전에 딸인 제 인생을 먼저 생각하시거든요. 그런 아빠를 보니 더더욱 한국에 남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자리 잡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친가에 찾아가 친할머니와 친할아버지를 뵈었어요. 두 분은 죽기 전에 저를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다고 하시면서 많이 우셨어요. 할아버지께선 절 위해서라면 뭐든 해줄 테니 필요한 게 있으면 주저 말고 말하라고 하셨죠. 그러시면서 다시는 저를 떠나보내지 않겠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어디에도 안 가고 한국에 남을 생각이니 걱정 마시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그래도 안심이 안 되시는지
제 손을 한참 동안이나 잡고 계셨죠. 9년 만에 만난 손녀딸을 또 다시 놓칠까 겁이 나셨던 모양이에요. 그날 밤 저는 외할머니 댁에 돌아와 모든 일을 얘기했어요. 제 얘기를 들으신 외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엄마는 외할머니한테 모든 상황을 반대로 얘기했으니까요. 바람을 피운 건 당신이 아닌 아빠라고요. 이서방이 바람이 나서 더는 힘들어 여기 못 있겠다고 널 데리고 나가 외국에서 살겠다더라. 외할머니는 그 말을 믿었고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렇게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빠를 많이 원망하셨대요. 아빠 연락도 안 받고 찾아오면 고성을 지르고 소금을 뿌리며 쫓아냈다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게 당신 딸이 벌인 짓이라니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어요. 외할머니는 우시면서 이 모든 게 딸을 그 모양으로 키운 자신의 죄라고 하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아무리 내 엄마지만 도저히 용서가 안 됐어요. 엄마 한 사람 때문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냐고요. 이래놓고 사과 한마디 없으니 말이에요. 이젠 엄마 얼굴조차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합격한 대학교에 등록 취소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소리치더라고요. 학교에서 엄마한테 연락한 모양이었죠. 엄마는 제게 당장 돌아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 참았던 말들을 퍼부었죠. 왜? 남자 하나로는 성이 안 차? 꼭 나까지 끼고 살아야겠어? 제 말에 당황한 엄마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묻더군요. 아빠 만났어. 엄마가 죽었다고 했던 내 아빠. 어떻게 자기 불륜 감추자고 살아있는 남편까지 죽여? 엄마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그동안 드라마 보면서 불륜녀들을 욕했었는데 엄만 더한 인간이었더라. 엄마 때문에 지난 9년 동안 몇 사람이나 상처받고 살았는지 알기나 해? 그래놓고는 엄마는 어떻게 아저씨랑 부부 행세를 하고 살 수가 있냐고. 양심이 있다면 창피한 줄 알아. 나 이제부터 엄마 안 보고 살 거야. 아빠랑 살 거라고. 대학도 한국에서 다닐 거니까 엄마는 그냥 이제부터 딸 없다 생각해. 그 불륜남 아저씨랑 평생 잘 살라고.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그 후 엄마한테 오는 전화와 문자는 모두 무시했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엄마한테 문자가 왔어요. 한국에 왔다고 만나자더군요. 어차피 한 번은 만나서 결말 지어야 할 일도 있어서 그러자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약속 장소에 아빠와 함께 나갔어요. 엄마는 아저씨와 함께 나왔더라고요. 두 사람은 아빠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엄마는 저 없는 데서 따로 이야기하자며 아빠를 데리고 나가려고 했어요. 아빠는 엄마 손을 뿌리치며 싫다고 했죠. 그러자 아저씨한테 돌아가자는 거예요. 딸 앞에서 망신당하기 싫다 이거죠. 왜? 나 있으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어? 기껏 만나자더니 왜 간다는 거야? 엄마가 그 아저씨랑 바람필 때는 이런 결과는 생각 안 했나 보지? 시궁창 인생을 살면서 자식 앞에선 고귀한 척 부모 행세하려고 했어? 어린 딸한테 아빠가 죽었다고 가슴에 목까지 박아가면서. 꼼짝하지 마. 안 그럼 경찰 부를 거니까. 그리고 빌어. 나한테도 아빠한테도. 그 다음엔 친할머니, 친할아버지한테 가서도 빌어. 모든 게 자식 잘못 키운 자신 탓이라 믿는 외할머니한테도. 용서받을 때까지 빌고 또 빌라고. 안 그럼 엄마 고소할 거야. 제 말에 엄마는 휘청거렸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딸한테 이런 소리를 듣게 될 줄은 몰랐을 테니까요. 결국 엄마와 아저씨는 사람들이 다 보는 카페 안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소연이 아빠,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소연아, 엄마가 잘못했다. 제발 용서해 주렴. 솔직히 전 엄마의 사과가 마음에 닿지 않았어요. 지난 9년간 엄마한테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을 시간이 충분히 있었지만 결국 들통이 난 지금에서야 사과를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엄마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참에 확실히 하고 싶어요. 이혼 서류예요. 당신도 나랑 살 생각 없잖아요? 그러니 도장 찍어줘요. 깔끔하게 남남으로 살자고요. 기가 막혔어요. 어쩜 사람이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죠? 아빠도 엄마의 행동에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어요. 엄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욕해도 할 수 없어.
나도 이제부터 내 인생 살아야겠으니까. 내가 너한테 아빠 죽었다고 속인 건 미안하지만 나도 그동안 혼자 너 키우느라 고생을 이만저만 한 거 아니야. 지난 9년간 널 키운 건 네 아빠가 아니라 나였다고. 근데 어쩜 그간의 내 노력은 생각도 않고 네 아빠 편만 드니? 정말 섭섭하다 얘. 딸 자식한테도 버림받은 이 마당에 나도 내 행복 정도는 찾아야 하지 않겠니? 혼인신고가 안 돼서 그간 귀찮은 일도 많았는데 차라리 잘 됐어. 소연이 아빠 이혼해줘요. 이걸로 우리 깨끗하게 정리하자고요. 아빠는 엄마가 내민 이혼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곤 근데 이걸론 정리가 다 안 될 것 같은데? 당신은 지난 9년 동안 내 딸을 유괴해서 나와 내 부모한테 생이별의 고통을 줬어. 그걸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내려는 건 아니겠지? 게다가 내 친구와 바람까지 펴놓고 책임을 회피하려 도망을 쳤고 말이야. 도대체 이혼으로 뭐가 정리가 된다는 거야? 바람을 피건 유괴를 하건 당신 자유지만 모든 자유엔 책임이란 게 따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른답게 책임져. 그 알량한 사과 한마디로 퉁치려 말고. 아빠와 전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그리고 며칠 뒤 아빠는 엄마한테 소송을 걸었어요. 그리고 아저씨한테도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고요. 그제서야 엄마는 집까지 찾아와 울고불고 용서해달라 사과를 하더군요. 아빠는 모든 벌은 법정에서 받으라고 소리쳤고 한 번만 더 찾아와 동네 시끄럽게 굴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엄포를 놓았어요. 그 후로 엄마는 제게 문자를 보내서 아빠 좀 설득해달라고 떼를 썼지만 전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았죠. 하루는 아빠가 그러더라고요. 자신은 엄마를 용서할 수 없지만 전 입장이 다르지 않냐고요. 지금은 엄마가 미워 그렇다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번 일로 오히려 제가 더 상처받을까 걱정이 되신다고요. 전 그때가 돼봐야 알겠지만 모르긴 해도 아빠가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들었던 9년 전 그날의 상처보다는 덜 아플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아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소송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진행됐어요. 그리고 결국 아빠의 승소로 끝이 났죠. 이후 엄마와 아저씨는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소송에 빠져있는 사이 안 그래도 지친 아저씨한테 여자가 생긴 거죠. 결국 엄마는 불륜으로 얻은 남자를 불륜으로 잃게 된 셈이에요. 저는 한국에 정착해 아빠와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죽어라 다시 공부해서 수능을 받고 남들보다 조금 늦게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대학 시절 만났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할 예정이에요. 결혼 날짜를 잡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마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외할머니한테 결혼 소식 들었다며 제발 결혼식만이라도 가게 해달라고 하더군요. 전 딱 잘라 거절했어요. 남편 될 사람도 제 사정 다 알고 있어서 괜히 결혼식장에 와봐야 사람들한테 눈총만 받을 거라고요. 그 말에 엄마도 더 이상 오겠다는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제 결혼식 축가는 아빠가 해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글쎄 요즘 트로트에 한창 빠져 있으셔서 그런지 식장에서 축가로 트로트를 부르겠다고 하시지 뭐예요. 그래서 요즘 그 문제로 아빠랑 티격대고 있답니다. 아, 누가 우리 아빠 좀 말려줬으면 좋겠어요. 결혼을 통해 아빠와 전 또 한 번의 이별을 맞게 되었지만 이번엔 적어도 슬픈 이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부모이자 인생의 멘토인 우리 아빠를 혼자 외롭게 두지는 않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